자, 그러면 이제 지수별로의 좀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좀 어떤 외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송 기자 두 분이 전해주시죠. 네, 7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이날 또 발표됐었던 시장 친화적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전 FOMC 의사록에서는 인내심 발언이 시장을 다독였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앞으로 한 두 차례 FOMC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시장은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가 그동안 2002포인트까지 크게 밀렸었는데 이날 1.16% 올라서면서 2025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의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개장 전에 유럽 증시가 일제 오름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유로존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됐고요.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던 것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장 초 상승 출발하면서 초반에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2월 ADP 민간 고용이 24만 1000명으로 예상치를 웃도른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날 또 국제 유가가 전날 47달러까지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이날은 48달러 선으로 1% 이상 반등한 것도 투자 심리에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FOMC 의사록 공개가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요. 시장 친화적 발언에 따라서 올해 초 예상됐었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느 정도 희석됐습니다. 올해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이뤄지겠지만 옐런 의장의 말처럼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데 시장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됐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1.23% 오르면서 17,584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비슷한 양상 흐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고점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S&P 500 지수 내에서는 이날 소매 판매 관련 섹터들 흐름이 좋았었고요.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오름 시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16% 오르면서 202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합니다. 기술주들도 최근에 크게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이날 대표적인 기술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 시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의 상승 시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다운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유가 반등과 고용지표의 호조,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을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고요.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당분간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공개됐던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의사록에서 4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The Fed won't raise rates before Apr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날 연준의 12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서 의원 대다수는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앞으로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번 FOMC 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 다음번 회의는 3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FOMC 회의가 열리는 4월 28일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연준 위원들은 의사록에서 이 최근 유가 하락이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낮은 인플레이션은 단기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성명서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에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컸지만 올해 중반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4월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덜 수 있어 증시에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연준 훈풍뿐 아니라 고용 지표까지 우수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살펴보시죠. Businesses added 240,000 jobs in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2월 ADP 민간 고용자 수가 24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5천 명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또한 지난 11월 기록 역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먼저 회사 규모별 일자리 증가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50명 미만으로 구성된 소기업에서 10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밖에도 중기업에서 7만 명, 또 대기업에서는 6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 민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11월에 3년 내 최대인 32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수한 수준인 22만 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지수 내 구성 종목들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이슈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4개의 종목만이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홈디포가 상승하면서 건축 자재 섹터가 모두 흐름 좋았고요. 월마트를 비롯한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 그리고 머크사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AT&T 통신주가 다소 부진했었고요. IBM, GM 등이 4개 종목 내렸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디포가 이날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3.43%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11월 건설 지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 영향에 큰 폭으로 좀 내림 시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날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로 소매 판매 관련 종목인 월마트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JCPenney 대형 백화점 매출 상승 소식에 이어서 동반 상승한 흐름이 있었고요. 월마트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그리고 나이키까지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이 상승 화답을 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가 1% 이상의 상승 시세가 이어졌고요. 머크사는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링크와 에볼라 백신 저용량 제제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 모멘텀이 이날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전날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M&A 소식이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1.8%가량 밀렸고요. 같은 통신주인 AT&T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IBM과 쉐브론 텍사코가 내림 시세에 이어졌습니다. 정유주는 쉐브론 텍사코가 조금 밀렸고 엑손모빌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서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종목 그리고 소매 판매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전업종 거의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쪽이 헬스케어 섹터 2%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형 백화점 업체 중심의 소매 판매 관련 섹터들 1.7%가량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홈디포를 비롯한 건축 자재 섹터도 1.5%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다 같이 빠졌던 금융주도 이날은 1% 이상의 반등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백화점 업체 JC펜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오름 시세로 끌어올렸던 주도주였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이 대거 자리했었던 12월, 이 연말 동일 점포 매출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화답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 내내 고점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20.27% 급등했고요. 7달러 89센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갭과 월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시어스 홀딩스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덧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서 몬산토 보겠습니다. 다국적 농업 생물공학 기업인 몬산토가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50센트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예상치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웃돌게 되면서 시장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주가가 12월 중순 이후로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이날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0.83% 올랐고요. 117달러 21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어느 정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백화점 종목들의 상승이 이날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했지만 에너지 섹터들은 여전히 혼조 양상 보이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인 몬산토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예상보다는 개선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Monsanto post profit above expectation, warns of corn weakn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몬산토는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2억 4,300만 달러, 주당 5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3억 6,800만 달러, 주당 69센트보다는 훨씬 악화된 것이지만 이 예상치였던 34센트는 상회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 역시 부진했지만 예상은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8.7%나 하락하면서 2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였던 28억 달러는 상회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곡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 몬산토의 실적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는 개선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 분기 실적은 더 비관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옥수수 경작지가 줄어들었는데요. 따라서 회계연도 2분기에는 순이익이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몬산토는 경고했습니다. 몬산토의 최고 경영자인 휴 그랜트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옥수수 경작지 감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소식에 몬산토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0.8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 그리고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채권 환율 마감 상황도 아울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 전해주시죠. 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 대체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런던 푸치백 지수가 반등에 나서면서 0.84% 올라섰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5%, 프랑스 까크 지수 0.72% 오르면서 4,112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유로존 물가가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유로존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확장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5% 오르면서 배럴당 48달러 6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정제유 재고가 1,120만 배럴 급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승폭을 급격히 축소하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결국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은 이날 내렸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 그리고 증시 반등 영향에 0.7% 내렸고요. 온스당 1,210달러 7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부셜당 2.16% 밀리면서 3달러 9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7% 올라섰고요. 664.5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7.24% 내렸습니다. 19.59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14포인트 또 밀렸습니다. 744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원 10전 올랐고요. 1,09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시장이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가 장중에 아시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3% 오르면서 92.01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0.01%포인트 오른 1.9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여전히 춥습니다. 영하 10도에서 11도까지 내려가는 꽁꽁 언 출근길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출근길에 좀 단단히 대비를 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화통화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